네,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 자체가 또 한번 키워드 카타르 쪽으로 또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카타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카타르의 위치를 지도로 좀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중동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이 카타르라는 단어보다는 도하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이때 카타르라는 국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게 됐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22년 얼마 전이죠. 이제 월드컵도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아시안 게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저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카타르가 되겠는데요. 이 나라는 작지만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주 풍부한 국가입니다. 1인당 GDP 자체가 9만 달러라서 IMF 기준으로 세계 1위에서 또는 3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잘 사는 국가가 되겠고요. 다른 석유 국가들 중에서도 으뜸인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었고 원래 이 나라는 진주 채취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1950년대부터 석유 채굴이 시작이 되고 70년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납니다. 그걸 계기로 하면서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카타르는 지금 명목상 입헌 군주국이긴 하지만 국왕의 권한이 워낙 강하고요. 총리직도 모두 왕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제 군주국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문은 사니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원이 6천여 명이나 되고요. 가지고 있던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국유화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형태를 좀 만들었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저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현 아미르입니다. 그러니까 8대 아미르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특징이었는데요. 부럽기도 합니다. 인구가 적은데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파격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기본소득이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집이라든지 의료, 수도, 전기 우리는 다 이거 돈 내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 다 공짜라고 합니다. 참 작지만 아주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는 국가 카타르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국과 카타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걸로 격상이 됐다. 과연 시장에 위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은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계속 짚어주시는 것처럼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카타르와 관련해서 선물이 또 한아름 들어왔다. 또 이런 내용을 첫 번째 플로우로 잡아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갑니다. 자, 이제는 카타르 쪽에서도 선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사우디 순방을 한번 이제 싹 다녀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뭐 이제 히림이라든지 우리 자주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카타르도 다녀왔고 카타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MOU를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카타르가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카타르와 우리나라 간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이 먼저 방산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산 쪽에 대해서도 이제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산 쪽에서 앞으로 여러 수주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카타르 쪽에서 이미 이제 성사 직전
성사 직전까지 간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주권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건조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LNG 운반선이 이 건조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에너지 간에 이제 이 건조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수주권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반년치 일감을 바로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하나오션도 지금 현재 뭐 카타르 측과 협의 중이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협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나 혹은 이제 뭐 LNG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 대해서 이제 협력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무역 투자 촉진이나 스마트팜 협력, 뭐 중소벤처 분야 협력,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카타르발 이슈 또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기업 간의 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M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벤처 기업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양국 간의 이제 정책 대화를 조금 더 진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팜 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이미 이제 한 차례 체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서 MOU를 다시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한국과 카타르가 어찌됐든 그동안 협력 관계이기는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층 더 심화해서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이제 카타르와 우리나라 간의 이제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또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카타르가 더욱더 가까워졌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 뭐 이제 조선주들이 뭐 크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짧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살짝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 수주권들 혹은 이제 MOU권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당장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승이 가장 크게 나온 쪽은 역시나 우리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3% 시간에 또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카타르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했었던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에 가장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바이오가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두 차례나 유입시켰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카타르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시장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 단가 대비해가지고 약간 이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이러한 이 종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오늘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미증시 개장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또 이제 5%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우려감들, 국채금리가 5%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점을 또 이탈을 해버렸죠. 저점을 이탈하고 추세를 하락으로 꺾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또한 지금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FOMC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이번에 FOMC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FOMC 때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줄어들 만한 무언가 이제 이슈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호재보다 악재가 계속해서 강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독 더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 또 저점을 이탈하고 추세를 더 꺾어버렸습니다. 하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바닥을 잡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장은 갈 수 있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이러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아마 시장이 좋은 이야기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FOMC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준다라든지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려면 결국에는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방법과 아니면은 갈 수 있는 종목을 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놨다가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증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저께 아마 이제 이 2차전지 종목들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저께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또 실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에 악재가 많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개별주 이 우선주 약간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이 개별주 쪽으로 좀 수급을 챙겨주는 방향성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는 타이밍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소리가 바로 추가 매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낮다고 무조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카타르와 한국의 이런 관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그나마 이제 뭐 히림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바이오 같은 그나마 이제 카타르 쪽에 이제 이 관련된 이슈들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수급을 좀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 네옴시티와 카타르발 이슈는 약간의 이 탄력받는 종목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약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분명하게 많이 과매도권인 건 맞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실적 대비 싸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진행을 할 만한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가 우위에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와 어느 정도 수급 어느 정도 환경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제가 같은 부분을 강조를 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갖고 계신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장 보게 되면 결국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과 카타르를 주제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